코인을 이야기하는 시간, 코인탐,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시간으로 7월 25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최고 경영자 샘 뱅크먼 프라이드는 트위터를 통해 레버리지 한도를 기존의 101배에서 20배로 낮추겠다고 하였고, 이는 투자자가 감당할 수 있는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맞춰 바이낸스 역시 선물거래 레버리지 한도를 125배에서 20배로 낮추었습니다. 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는 신규 사용자에 대해 20배 레버리지 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조만간 기존 사용자에게도 동일한 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버리지 한도가 888배 또는 1000배인 거래소도 있을 만큼 레버리지 한도는 거래소마다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생 역전의 한방, 레버리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버리지는 직역하면 지렛대라는 뜻입니다. 지렛대를 이용하면 작은 힘으로도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수 있죠. 경제에서의 레버리지는 타인으로부터 빌린 자본을 지렛대 삼아서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빚을 이용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물건의 값이 오를 것을 확신한 판매상이 빚을 내어 그 물건을 많이 확보해 놓은 뒤 물건 값이 오르고 나서 판매를 하여 이윤을 많이 남기는 행위가 바로 레버리지인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폭등할 것을 예상하고 자신의 투자금 외에 타인의 돈을 빌려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여 수익의 극대화를 노리는 투자 방법이죠. 레버리지 비율은 전체 투자 금액을 빚을 제외한 나의 투자 금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내 돈 100원과 대출금 900원으로 1000원짜리 집을 샀다면 레버리지 비율은 10이 됩니다. 만약 대출을 받지 않고 순수한 내 돈 1000원으로 집을 샀다면 레버리지 비율은 1이 됩니다. 따라서 레버리지 비율이 높을수록 남의 돈, 즉 빚을 많이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투자 방식은 예상이 적중했을 때는 투자 원금과 대비해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상이 빗나갔을 경우에는 투자 원금은 물론 빌린 돈과 이자까지 갚아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아주 큰 투자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1000배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나의 투자 원금 100만원에 1000배까지 돈을 빌려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100만원에 1000배면 얼마인가요? 10억 원이군요. 특히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훨씬 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버리지의 한도가 100배가 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로 인해 큰 수익을 맛보았거나 아니면 엄청난 손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레버리지가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서의 기능보다 도박과 비슷한 개념으로 투자자를 현혹하여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레버리지의 축소를 촉구했고 메이저급 거래소에서 레버리지의 한도를 하향 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레버리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는 부채를 활용하는 투자는 러시안 룰렛과 같다. 자주 이기지만 때때로 죽는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이 가진 것을 위험에 빠뜨리지도 않고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버핏은 많은 매니저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드물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레버리지는 치명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몰락을 예를 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파산을 하게 되는 것은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로 빌린 돈이 이 방정식에 포함되지 않고 파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2018년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부채를 적게 사용합니다. 많은 관리자들이 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고 상당한 부채가 주식 소유자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더 모험적인 CEO는 대부분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드물고 예측할 수 없는 간격으로 신용은 사라지고 부채는 재정적으로 치명적입니다. 대부분 이기지만 때때로 죽게 되는 러시안 룰렛 방정식은 회사의 장점을 일부 가져갔지만 단점은 공유하지 않는 사람에게 재정적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략은 버크셔에게 미친 짓이 될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러시안 룰렛과도 같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레버리지를 경계해야 한다는 그의 뜻이 잘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한편 조지 소로스는 레버리지를 적극 이용하여 커다란 성공을 거둔 인물입니다. 워렌 버핏이 대표적인 상향식 투자자라면 조지 소로스는 대표적인 하향식 투자자입니다. 그는 1992년에 영국은행을 대상으로 파운드 공매도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은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1990년대 독일 마르크화에 비해 영국의 파운드 및 기타 여러 유럽 통화가 너무 비싼 가격에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치인과 중앙은행이 유럽 통합을 위해 더 이상 인위적으로 높은 환율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운드 공매도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단 1개월 만에 15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공매도를 통해서만 수익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약세 통화를 단순히 매도하는 대신 통화 재정렬의 영향을 받을 금리와 증권시장에 동시에 베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의 결과로 15억 달러를 벌게 된 것이죠. 워렌 버핏이 경고한 바와 같이 레버리지에 중독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레버리지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잠재력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지 소로스와 같은 치밀하고 직관적인 통찰을 통한 시장의 분석과 예상을 통해 레버리지의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면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너무 과하면 탈이 나게 마련이죠. 과하지 않은 절제된 용기와 인내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코인을 이야기하는 시간, 코인탐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